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너티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기대하고 누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켰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있어요. 그걸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잠을 잘 때요, 뭔가 틀어놓고 자요. 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는 뭐를 주로 틀고 자냐면은 그때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술은 항상 관심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뭐 세미나라든지 뭐 토크쇼라든지 뭐 팟캐스트라든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즐겨 듣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한 라이브라고 하죠. 유튜브 라이브를 보통 한 새벽에 주로 많이 키는데, 새벽에 라이브를 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뭐냐면은, 그 라이브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어떤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말을 나올지도 모르고, 또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다 떠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한 몇 년을 지금 해오고 있죠. 뭐 주말에 한두 번씩 이렇게 키고 있는데, 새벽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라이브를 키면은 그거를 키고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내가 지금 마술을 좋아하는데 마술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것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심심하거나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뭔가를 틀어놓고 자거나 할 때 누군가 그냥 마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우리 채널에서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걸 새로운 시도를 해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뭐 이제 조회수를 막 개꿀 빨고 뭐 이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렉처너트는 어떠한 물론 굉장히 재밌게 찍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각 영상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대하지는 않고 찍거든요. 그냥 저희는 꾸준히 오래 할 뿐이고, 마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흥미를 돋구는 그런 딱 역할로만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누군가 저보고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그냥 유튜브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도 계속해서 마술 강의를 해봤고, 학원 선생님도 해봤고, 뭐 어디 나가서 강의도 해봤고, 뭐 마술 가르치는 건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상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한 16년 됐죠. 2005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유튜버라고 뭐 말하면 뭐 그게 유튜버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막 조회수를 개꿀 빨고 뭐 그런 목적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마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게 말이 웃긴 게, 내가 위에서 찍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위에서 찍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를 위해서 찍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마술 강의를 찍을 때 말이죠, 보통 한 8분 잡습니다. 8분. 연출까지 한 3분에서 설명하는 거 5분. 뭐 연출 짧으면 연출 2분 찍고, 뭐 설명 6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8분을 잡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8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말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술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짧아야 되니까. 왜냐면은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보는 영상이고, 또 트렌드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하나 알려주는데 20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그 마술에 들어있는 모든 디테일을 다 알려준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약간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수년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기 많이 차 있는 거죠. 예, 많이 차 있는 거죠. 이 마술 할 때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술 할 때는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도구를 사면은 해법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상이 좀 길 때가 있습니다. 마술 하나 알려주는데 막 20분 걸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해법 영상 같은 건 유튜브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려면은 꼼짝없이 그 영상을 보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법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법 영상이 뭐냐면은 저희 가게에서 도구를 사면은 제가 이제 도구 설명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답답함이 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답답함이 많아서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마술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 주저리 떠드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듣고, 그러니까 약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1회성에서 끝날지 아니면 2회성이 끝날지 3회성에서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영상을 켰으니까 한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딱 막 의식의 흐름대로 마술에 대해서 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주제가 너무 많아요. 어떠한 마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은 정말 많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아마 첫 영상, 이런 컨텐츠의 첫 영상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술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굳이 알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약간 철학 같기도 하고, 이제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진리 탐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철학이 뭐냐 하면 또 이것도 말이 길어지고, 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술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술을 오랫동안 하면서, 근 20년간 하면서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지난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책도 읽었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떠한 이제 철학가의 책을 읽고서 나도 저런 식으로 한번 탐구해보자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번 그냥 주르륵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마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적 의미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쉽죠. 마술이 뭐야 하면, 마술의 뜻 하면 이제 뭐 네이버에 마술 치면은 이제 사전적 정의가 나와 버리니까 그걸 뭐 달달 외우고 다니시는 친구도 있어요. 마술이 뭐야 이렇게 딱 답변을 하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은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술이란 단어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러한 이제 우리 생각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다 합리적으로 오케이 지금 마술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술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마술, 뭐 매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술, 매직이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렇죠, 많은 마술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그런 마술사들, 카드 마술, 뭐 비둘기 나타나게 하고, 뭐 동전 마술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렉처 노트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바로바로 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술사가 매지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으로만 가서도 서양에서 매지션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매지션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뭐 근세를 넘어서 중세로 가면 아예 뜻이 달라지죠. 약간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데 매지션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악마와 거래하는 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주술사,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를 딱 들이대는 순간에는 이게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서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요거는 요거야. 물론 이제 무언가를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자면은 모든 세대를 다 틀어서 마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에는 매지션 하면은 약간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마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이거 다 연결 한번 시켜보자. 연결시켜보자. 했더니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뭐 어떤 마술의 정의를 내린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마술의 정의를 내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마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마술의 주 원료라고 그러죠. 핵심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 동전 마술도 마술이고 생활 마술도 마술이고 뭐 어떤 마술도 마술이고 뭐 어떤 멘탈 매직도 마술이고 그러면 이 마술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 마술의 주 원료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죠. 아주 원초적인 답변은 신기함일 거예요. 예. 어떤 마술이든 신기함을 주니까. 그렇죠? 또 비밀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해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할 건데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신기하다라는 표현은 마술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마술을 보여주면은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오지만은 신기하다라는 표현은 마술을 보지 않고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약간 형용사로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술이 주는 신기함은 약간 이런 거죠. 어떤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언가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책이 여기 있어요. 책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예, 이게 떨어지잖아요. 요건 안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손을 딱 놨는데 이게 둥둥둥 떠 있어 봐. 그러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을 좀 거스르는 듯한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그 것들을 이제 공연 마술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물리적 법칙을 좀 거스르는 것. 근데 재미난 것은 신기하다는 표현은 어떤 누군가가 고도의 숙련된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신기하다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글링 같은 걸 한다. 저글링 뭔지 아시죠? 요즘에 이제 중학교에서 수행평가 한다고 해서 저글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게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롤 같은 걸 해보자고 칩시다. 막 롤을 하는데 절대 저게 예측이 불가능한데 막 예측을 해가지고 막 펜타킬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신기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야 어떻게 저걸 알았대? 대단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술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 사람의 이제 플레이 센스와 뭐 그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우리가 신기하다는 표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기하다는 표현은 마술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 뭐 해법, 뭐 이런 것들이 마술의 주 원료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비밀이 있죠. 친구들끼리 비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이고, 뭐 저기 지금 신당도 떡볶이 집에 어떤 레시피가 조리법이
비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봤을 때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료가 있어요. 그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렇죠? 사실상 마술이라는 것이 이게 딱 작동이 되려면은 정보의 불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술사죠. 그럼 나는 뭐 카드 마술의 비밀을 알아. 어떤 카드 마술이든 간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카드 마술의 비밀을 몰라. 그럼 저 사람은 관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관객 A, B가 있다고 칩시다. 관객 A는 이 마술의 비밀을 알고 관객 B는 이 마술의 비밀을 몰라요. 제가 두 명한테 마술을 보여주죠. 그러면 관객 A한테는 마술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정보가 불균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B는 놀라죠. 예. 그래서 저는 정보가 이제 마술의 주 원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마술의 그 정수라고 표현할게요. 에센스를 여기서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예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마목 시대라 부르는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계급이 몇 개 있었잖아요. 계급이 이제 보통 이제 크게 세 개로 하면 이제 왕,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 뭐 농노라고 표현해야 되고 일반인들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뭐 그 정도죠. 뭐 그 전에도 어쨌든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한 1000년 정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어쨌든 종교라는 것이 그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서의 힘이 컸습니다. 바이블, 그렇죠. 성경의 힘이 컸는데 이 성경을 대중들한테 공개를 안 해줬죠. 그렇죠. 대중들의 공개를 안 해줬죠. 그렇게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대중들은 그러면은 좋아, 신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신의 언어를 내가 어떻게 들어요? 예. 종교인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부조리함이 좀 생겼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별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면 나중에는 이제 막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막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당하고. 근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타났죠.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온 것도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아마 14세기 1400년대일걸요? 15세기인가 그러면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말이죠. 활자를 이제 개발했잖아요. 인쇄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쇄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뭐부터 인쇄를 하겠어요? 성경부터 인쇄를 하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성경부터 인쇄를 했는데 이게 또 일반인들한테 빠르게 전파가 안 돼요. 일단 성직자들한테 이제 전파가 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대학 교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이거 약간 교황청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상하다. 정교의 불균형을 깨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갑자기 마술에서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어쨌든 정보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어떤 억압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 정보가 너희들만이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정보를 누군가 계속 쥐고 있게 되고 이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좋은 예가 있었죠.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훈민정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뭐예요? 일반 우리 서민들도
여기 그 글을 읽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누가 반대했죠? 그렇죠?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유럽이랑 똑같아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통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정보의 이 불균형, 불공평,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이 정보의 불균형은 항상 인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안 좋게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마술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마술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죠. 물론 마술도 그렇게 악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만 이제 한 18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술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이 정보의 불균형을 굉장히 항상 나쁘게만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가두고 정말 대중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우리 마술은 어떤 엔터테인, 어떻게 또 보면은 하나의 예술적인 아트폼으로서 굉장히 아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은 장르다. 네, 좋은 예술이고 좋은 엔터테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술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마술을 이끄는 것은 사실 정보밖에 없습니다. 예. 마술을 이끄는 것은 사실 정보밖에 없어요. 예. 정보의 불균형이 있어야지 마술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알려주고 싶은 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데 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있는 마술의 형식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메커니즘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영어를 자꾸 쓰죠 지금.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서양에서 건너온 지금의 물론 우리 아시아에도 사실상 마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잘 있어요. 중국부터 일본도 있고 이제 한국은 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자료가 많이 적긴 한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마술은 대부분 서양에서 온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유럽, 그쵸? 유럽이랑 이제 미국에서 온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마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한글화하는 작업은 이제 그게 필요성이 느껴질 단계도 아직 아니고 해서 이제 영어가 좀 이게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마술들 다 전부 다 보시면 다 이 원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메커니즘은 이게 마술의 무엇인가라고 딱 말했을 때 정보 얘기를 이제 빼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정말 말 그대로 비밀 그 자체, 약간 어떤 액션, 어떤 그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그것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마술의 비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이제 라이터밖에 없어서 이제 라이터로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아마 이제 마술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렌치 드롭이라는 동전 마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은 오브젝트를, 작은 물체를 없애는 마술로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 8분 이하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메커니즘적으로 저밖에 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엄지가 요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가렸을 때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요거를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해서 사라지게 한다. 이제 요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도움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에 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마술을 하나 보여준 적이 있어요. 프렌치 드로우를 보여줬는데 정확히는 이제 프렌치 드로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주다가 친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야, 나 마술 하나만 알려줘. 쉽고 간단한 거 하나만. 나도 어디 가서 해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여러분은 그 마술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좋은 인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알려줄 때가 있죠.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려줄게. 가지고 저는 그냥 보통 그냥 이제 프렌치 드롭을 알려줘요. 뭐 동전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자, 너도 이제 어디 가서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초보자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디센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 그리고 없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 반응이 어떠냐면은 마치 마술 다 배운 것처럼 행동해요. 연습 한 번 안 하고 오! 왜? 감탄하죠. 비밀을 알았으니까. 비밀을 알고 나서 감탄하죠. 오! 오케이, 나도 해볼게 이러면서 바로 그냥 그걸 그 자리에서 따라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친한 친구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아니니까 저는 거기서 야, 이 새끼야, 아니야, 너 이렇게만 배워서는 절대 성공 못해 라고 말을 하죠. 왜냐면은 지금 이 프렌치 드롭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보통 이제 미스디렉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미스디렉션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어떤 시선 처리를,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미스디렉션은 주의력을 컨트롤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만약에 제가 진짜 이 친구한테 제대로 프렌치 드롭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동전을 빌리고, 동전을 빌리는 이유는 뭐겠죠? 의심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관계에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동전을 빌립니다. 동전을 빌리고, 라이터를 빌렸지만 동전을 빌리고 그 다음에 잘 보라고 하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디렉션이에요. 이걸 보통 이제 디렉션 혹은 이제 어텐션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어쨌든 이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주는 거죠. 포커스를 주고, 왜냐면은 마술은 사실 주의력을 내가 끌어오느냐 푸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고 자연스럽게 이걸 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잡는 척 한다고 해서 마술 용어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팅을 하죠. 잡는 척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제 눈이 따라가죠. 이걸 또 뭐라고 하죠?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왼손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디스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없는 척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디스시뮬레이션이 같이 들어가고 여기서 후를 해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동선이라고 표현할게요. 동선을 사실은 저는 이 단순한 메커니즘을 제 동선 안에다가 녹여내고 있는 건데 이거가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이제 다릴 피츠키라는 그 마술, 저는 이제 이분을 높이 사서 사상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 보자요. 이게 아마 이제 프렌치 드롭에 대해서 이분이 아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제 16페이지 거의 초반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걸 비즈니스라 표현해요. 이게 프렌치 드럼을 하는데 controlled movement, 어떠한 이제 조작된 움직임, 그 다음에 calculated word,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지금 보시면 제가 attention, 이 주의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봐, 내가 가져갈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계산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calculate word, 그 다음에 studied posture, 그렇죠? 이제 뭐가 이제 동선, 내가 이제 연구가 된 동선, 그 다음에 shifting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력을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 그 다음에 convincing and natural in appearance. 사실 이게 이제 뭐 다이버너 마사가 말씀하신 이제 be natural, 무조건 자연스러워라 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객에게 해석하게 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지,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저한테 지금 단순하게 메커니즘만 배운 거예요. 방법만 배운 거예요. 방법만 지금 배우고 감탄해서 나도 가져갈래, 나도 해볼래 해가지고 얼른 그 관객들, 주변에 있는 관객들을 찾아가지고 야, 내가 맛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론 연습이 안 돼서 어정쩡해서 뭐 보여서 메커니즘이 뭐 잘 안 돼서 들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바로 마술을,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마술을 바로 했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패해요. 예. 뭐 실패하죠. 예. 만약에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도 큰 신기함을,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겠죠. 어색하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주의력 attention shifting이라던가 어떤 misdirection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술 강의 같은 것을 할 때 좀 아쉽죠. 유튜브의 8분에 그런 것을 이런 것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 동선 처리라던가 각 앵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엄청나게 많고, 요건 정말 작은 예예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요것들을 따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얻고 정리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굳이 이제 달의 피츠키 마술사의 책을 읽으면서 굳이 이렇게 동작을 다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술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몰라도 이미 자신의 몸에서 배워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재 같아요. 이런 책 읽지도 않고 그래도 몸에 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 하나의 원칙이죠. 자연스러워라. 그렇죠.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저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친구를 또 실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나쁘다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물론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새끼 저 연습도 안 하고 저기 가가지고 맛을 보여준 다음에 다 까발리네, 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친구를 이제 쉴드를 좀 쳐보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걸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예.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재단합니다. 예, 재단을 해요.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래야지 내가 이해가 편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마술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이 뭐냐면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는 공연을 하지 않거든요. 예, 공연을 하지 않아요. 공연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22살 때인가 2살인가 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잘하지도 않았어. 자신감 있긴 했는데 잘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왜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나눈단 말이야. 나누는 걸 제가 나눴던 제 이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위치가 아무래도 아마추어랑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추어잖아요. 그렇죠? 마술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든가 아니면은 프로는 아니잖아. 이걸로 생계를 잇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저는 직업상 아마추어도 많이 만나면서 또 프로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 마술사들이 주로 나한테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의 위치를 좀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아마추어랑 친해서 되게 좋겠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나도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추어들이랑 있는 게 재밌을 때가 더 많아요. 예. 계속 뭔가 탐구해야 하고 약간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날 때가 있어요. 얘기도 좀 추상적이고 어쨌든 간에 또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 줄 수 있는 레벨인 분들 실제로 도움도 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막 나눠봤어요. 근데 뭘 나눴냐면은 나누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런 걸 나눠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그럼 또 난 여기서 사전적 정의를 좀 거부해.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 이게 사전적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로는 이걸로 이제 돈을 번다, 경제적 활동을 해서 삶을 영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글쎄, 왜냐면 나는 아마추어가 마술로서 삶을 영위한 것도 봤거든. 얘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아마추어가 이런 마술계 말고 다른 필드에서 돈을 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그런 애들이 있어. 워낙 우리 구독자 회원들도 많고 마술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 중에 많이 배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구분해봤어요. 근데 이제 구분해봤는데 이런 거야. 이제 제가 마술의 1단계, 마술인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세요. 일단 1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좋은 상태예요. 마술하는 내가 좋은 상태예요. 이걸 1-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은 2까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금 그 친구, 나 지금 마술 배웠으니까 빨리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 이 상태를 전 1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1단계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술 하나 배웠어. 연습 안 해. 바로 엄마한테 가. 성인이시면은 바로 와이프분, 자녀한테 가. 그래, 마술해. 그럼 실패해. 그러면 에이 저게 뭐야. 다 보이네. 그렇죠? 이거는 자기인 거예요. 내가 마술을 좋아하는 상태. 그건 뭐죠? 내가 마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1.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씩 타인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깨닫는 거야. 일단은 내 마술이 안 신기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연습을 안 한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뭘 깨닫냐면은 이게 내가 좋다고 마술이 성립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뭐가 되냐면은 내가 마술을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구분은 못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겁니다. 나는 주머니에 마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쳐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잠깐 억누르고 있어요. 저 친구들이 마술을 볼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살펴보고 있는 단계죠. 그렇죠? 저는 요 단계를 이제 나 자신만 좋아하다가 이제 타인의 즐거움까지 생각하는 단계를 1.2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초보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 평생 1단계에 머무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그런 분들 혹시 찔린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마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해요. 나보다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객이 있어야 마술은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당연히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몇몇 엔터테인 장르가 있어요. 예술적인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고 칩시다. 음악을 해요. 관객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때로는 음악은 자기 혼자 연주하고 자기 혼자 감동받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악기를 몇 개 만져봤는데 혼자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내는 이 멜로디가 즐거웠어요. 그럼 이 순수하게 나 혼자 엔터테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술은 그게 애초에 안 돼요. 이 마술이라는 것을 성립하려면은 반드시 관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마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나를 어떻게 내가 속여?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설명이 끝났고요. 2단계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마술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는 단계가 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2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마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약간 명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너무 큰 단어인가요? 어쨌든 간에 주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 여러분들의 작은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몇 명, 뭐 학교 반 친구들, 그 중에서도 뭐 4-5명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의 그 마술적인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술을 더 신기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결국엔 마술 외적인 걸 생각합니다. 내 말투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천천히 해볼까? 왜냐면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좀 더 집중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술 외적인 걸, 화법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기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요즘 이제 영상으로 마술 많이 찍으니까, 옛날에는 마술 영상 찍을 때 백그라운드 뮤직, BGM 아무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 마술이랑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보자. 근데 때로는 이 음악을 찾는데 시간을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마술을 할 때 어떠한 복장을 입을 것인가,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마술을 시작할 때 너무 갑자기 야, 마술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어프로치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접근법이죠. 내가 갑자기 마술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타터를 어떻게 오프닝을 할까, 어떻게 스타팅을 끊을까, 이러이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술 얘기가 나오겠지. 이때 좀 간단한 거 보여줬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마술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는 단계를 저는 2단계라고 봅니다. 사실은 2단계가 저는 솔직히 프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이 아마추어, 높은 아마추어. 사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좀 불편해요. 뭐 이렇게 막 재단하고 앉아있어.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어쨌든 재단을 해봤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때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마술계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눠보자 뭐 이러면서. 이게 저의 네,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결국 3단계를 말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1, 2단계는 설명이 좀 편한데 3단계는 조금
좀 어려워요, 이게 설명이. 왜 어렵냐면은 3단계는 마술 외적인 것에서 이게 이제 마술 그 이론서나 역사서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퀄리티 또는 밸류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질적인 어떠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얘기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마술을 보여줬는데 신기하다라고 반응이 올 때가 있죠. 만족할 수 있어요. 예,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따지고 봐서 신기하다고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말을 했는데 난 들었어, 딱 이 정도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보여주면은 당연히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노래를 불렀어? 나 노래 들었어. 잘 들었어도 아니야, 그냥 들었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죠. 왜? 그게 우리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은 아무래도 마술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 사인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치를 더해요, 우리 마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마술 강의를 보시고 나서 그대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 신기하네, 와우.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오고 싶다면은 이제 거기다가 소스를 주는 거예요. 질적인 거, 어떤 가치를 넣는 거죠. 이래서 그 가치는 그 마술 안에 농담을 넣어서 코미디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교훈,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밸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잘 되다 보면요, 감동이 와요. 네,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주는 마술사를 이제 3단계로 봅니다. 근데 이제 감동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감동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정말 별의별 걸 다 얘기하게 됩니다.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뭣도 모르지만 감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감각이잖아요. 센스. 감류는 센스잖아요. 오감할 때 그 감이고, 동은 뭐예요? 움직일 동.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영어 같은 거 공부하면은 동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동받았어. 근데 재미난 거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도 감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감동의 그 어휘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이제 보통 감동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모든 예는 아니지만 정말, 특히 영화 같은 거, 정말 감동스러웠어, 정말 감동이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 어떤 스토리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그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그대로 감각에 때려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의 원형은 약간 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봐요. 누가 막 이렇게 리듬을 내. 리듬을 막 해. 막 둥둥 차다, 둥둥 타, 둥둥 타다, 둥둥 타. 막 이렇게 리듬을 낸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리듬을 탈 때가 있잖아요. 예. 저기 어떤 노래가 막 비트가 흘러나와 막 해. 근데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감동이 움직여서 춤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춤이라는 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리듬을 타는 이게 춤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나는 이것이 본능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이제 감동받을 준비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왜냐면 마술은 비내추럴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는 것, 저는 이것을 최상위의 가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특히 명작들 명이 붙은 것들은 다들 후기를 보면은 감동적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단순히 어떤 엔터테인 즐거움이죠. 사실 이제 엔터테인이랑 어뮤즈먼트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구분이 이제 둘 다 즐거움 오락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게 엔터테인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즐거움을 표현할 때 엔터테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amus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테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솔직히 요거는 딱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상당한 큰 교집합이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용어가 언제 사용되느냐를 보면은 I'm entertained 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가수, 연기자, 또 지금 내 앞에서 막 깡총깡총 조카가 막 까불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보통 재밌으면 재밌다라는 뜻이에요. 난 되게 재밌다보단 조금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엔터테인 했어 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어뮤즈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약간 인다이렉트, 약간 간접적으로 또는 그냥 사실 의도하지 않았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어뮤즈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좋은 예로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술 공연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술 공연. 첫 마술 공연이야. 기대되고 설레이죠. 좋아요. 그래서 8시에 마술 공연이 시작해. 그러면 이제 한 7시 반에 입장을 딱 합니다. 딱 입장을 했을 때 마술 공연장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분위기. 지금 처음 보는 것들 저기 무슨 카드 장식 있고 고급스러운 실크 천 있고 무대가 웅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어뮤즈하다고 표현을 해요. 네. 보통 일반적 어뮤즈하다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술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술사가 딱 나타나서 마술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죠. 그때는 그걸 엔터테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근데 요게 그냥 섞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웅장한 그걸 보고 엔터테인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술사를 보고도 어뮤즈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뮤즈먼트 파크가 이제 놀이공 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존나 섞여서 사용되는데 이걸 굳이 왜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의 최종 목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엔터테이닝 어뮤즈먼트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3단계 정말 1류급 마술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다 3단계를 노려야 되는가? 그쵸? 어떻게 보면은 1단계는 쳐보고 2단계는 또 이게 다른 것도 신경 쓰면서 더 좋아진다며. 어떻게 좀 더 약간 좀 상위의 개념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3단계를 추구해야 하느냐, 내가 1단계면은 2단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관대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제임스 랜디 마술사가 쓴 이제 컨주어링이라는 마술 역사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 프로 마술사랑 아마추어 마술사랑 마술계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 마술사들은 대중들 앞에서 마술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어떤 마술을 학문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가기가 좀 에너지가 좀 힘이 많이 들죠. 왜냐면 내일 공연이 있고 내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사람들 당장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볼 여유가 없단 말이야. 새로운 마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아마추어, 나는 거의 세미 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술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근데 공연은 잘 안 해. 또 공연 하라면 또 잘 못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아는 건 좀 있어. 아는 건 조금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랑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고, 이 프로는 실무자고, 나 약간 이런 사람은 연구자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마술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접목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조언을 주는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좀 재밌네. 이건 프로를 욕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프로 마술사 분들이 옛날에 렉처너트 오는 걸, 저희 매장에 오는 걸, 아마추어만 잔뜩한 매장에 오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은, 왜냐면 프로 마술사들 같은 경우는 평판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쟤네들 연예인병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비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프로 마술사는 평판이 중요해요. 내가 마술샵 가가지고 아마추어 마술사들 마술 속았다 이러면은 우리는 좀 관대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표현하지만은, 일반인이 보면은 약간 좀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들이 렉처너트에 오는 걸 좀 겁내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10명 이상 들었어, 프로들한테. 그래서 나는 말했지. 임마. 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그런 아마추어가 너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극악의 실전에서 무대에서 사용하지 않을 극악의 테크닉을 가진 난이도의 카드 기술, 이런 것들을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프로 마술사가 열심히 마술을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공연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쉽고 안전한 웨이를 찾죠. 근데 이쪽에서는 아마추어니까 어떤 기술에 푹 빠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밑장 빼기를 해. 그러면은 밑장 빼기를 하나를 할 때도 리듬을 생각하고, 소리를 생각하고, 손가락 위치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러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기술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듭니다. 좀 더 잘 안 보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와 프로가 만나. 프로가 만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 프로한테,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쉽기도 하고, 좀 더 디셉티브, 좀 더 이제 미묘하고 안 보이고 좀 더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좀 오픈이 되어 있는 프로들은 너 그거 정말 대단하다. 나 좀 알려줘라. 내가 공연에 좀 쓸게. 글을 쓰고 네 이름도 어디 쓸 수 있으면 쓸게. 이렇게 약간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크레딧을 남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술계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좀 건방지게 말하자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난 프로랑도 친하고 아마추어도 친하니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아마추어를 프로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카드 팔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할을 만드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임스 랜디의 컨저링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 제 해석이고요.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는 거죠. 구절이 있다는 거죠. 또 그게 저는 또 마술계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좀 단절이 좀 되려는 분위기가 조금 몇몇 사건들에 인해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근데 뭐 어떻게 뭐 실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시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나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켰는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참 많아요. 많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 가슴이 뚫리고 또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이제 공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정면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1, 2, 3단계로 뭐하러 만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반박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논리를 마음껏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또 재반박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가슴속에 고이고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상 1시간 지금 찍힌 거 보고 방송을 꺼야 되나 영상을 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술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술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마술의 핵심은 정보고 그 정보에서 일어나는 불공평이 이제 마술을 지배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이 공리는 시대를 다 관통하는 매지션이라고 불리웠던 그 어떤 주술사든 어떤 미씨든 지금 우리 공연 예술가든 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 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김정명 너의 생각은 잘 알겠다. 그러면은 마술이라는 것은 정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관객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몰라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객이 정보를 몰라야 하죠. 그렇죠. 몰라야 하죠. 근데 재미난 거는 관객이 어느 정도 정보는 또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마술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철학 보면은 경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험주의자라고 표현해요. 경험론자. 그러니까 뭐 이제 로크라는 사람이란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경험론자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는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술 역사 소설을 쓰신 짐 스탠마이어 그 사람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아까 저희 얘기한 게 이게 떨어지면 안 신기하죠. 안 신기한 이유가 뭐야? 이거는 경험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여기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 이걸 경험해 왔으니까 이제 안 신기한 거야. 근데 나의 경험, 물리적 법칙을 떠나서 나의 경험을 위배하는 어떤 형태가 둥둥 떠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술이 되는 건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관객이 완전한 백지의 상태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도 말했고, 짐 스탠마이어, 그러니까 마술 이론가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 똑같은 예시를 들었어요. 갓난 애기한테는 신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갓난 애기는 이제 태어났잖아.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 법칙에 대해서 아직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 이게 둥둥 떠다녀. 그 갓난 애기는 이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모르니까 떠다녀도 안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흉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술로 가면은, 그러면은 마술사는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은 저 사람의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예시를 공중부양으로 들었지만, 만약에 카드 마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카드를 한 번 못 봤다면, 그쵸? 카드를 전혀 못 봤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회, 문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아오는 이 세상에서는 저런 플레잉 카드, 마술할 때 쓰는 카드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또 카드 마술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마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마술 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는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저 사람이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마술을 보여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장에서 마술한다 해봐요. 그러면 카드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순수한 어린 친구들한테, 어린 여자들, 뭐 이렇게 카드와 좀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그런 그룹한테 가가지고 카드 마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마술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애초에 마술 도구란 없어요. 게다가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마술 도구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술 도구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술 도구가 떠오르겠죠. 좋아요. 스펜갈리, 뭐 후디니 덱. 우리 가게에서 또 잘 팔리는 거 뭐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큐브 마술 뭐 이런 게 있겠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마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마술 도구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드 마술의 주 원료는 결국 카드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마술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동전 마술 해봅시다. 동전 마술로서 마술을 위해서 나타난 물건은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신장르라고 말할 수 있는 큐브 마술. 큐브 마술, 저 루빅스 큐브가 마술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오로지 마술만을 위해서 태어난 마술 도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 도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 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마술의 대전제는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꺼냈을 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카드를 꺼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카드를 꺼내면 자연스러운 거죠.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동전을 꺼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처음 보는 뭔가를 뭐 이상한 걸 꺼내. 이걸로 맛을 보여주겠대. 그러면 이게 과연 신기하겠냐고. 관객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까보탱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까보탱. 까보탱을 꺼내. 그럼 까보탱이 뭐야? 그렇죠? 그러면 마술 선생님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좀 더 이거에서 좀 얘기하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의 패러다임도 역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서 카드 마술, 동전 마술, 뭐 이런 거 굉장히 흔하고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겠지만, 우리가 이 도구를 꺼내서 쉽게 납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마술도 많고 사라지는 마술도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 마술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일상생활에서 신문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신문을 딱 꺼내게 되면은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네요. 종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제가 또 생각드는 건 딤블 마술. 이게 딤블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뭐 이제 골무로 이제 보통 쉽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골무 같은 거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지도 전부 다 기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론 제가 뭐 이 반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말이죠. 확실히 제가 마술 처음 시작했을 때 20년 전에 골무 마술 좀 유행했어요. 슈도가 마술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골무 마술, 딤블 마술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예.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그럼 여태까지 살아남은 마술이죠. 가장 오래된 마술이자 가장 오랫동안 서바이벌, 그러니까 가장 생존한 마술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컵앤볼이죠. 컵앤볼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겠죠. 왜 살아남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논리대로 하자면은 컵이라는 것은 항상 형태가 같아왔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항상 같아왔잖아요. 아주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고 볼은 뭐 이제 사실 볼도 여러 가지로 막 변해왔었어요.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뭐 어떤 열매를 사용한 적도 있고 뭐 탁구공을 사용한 적도 있고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조그만 거 아무거나 다 사용했습니다. 뭐 아마 초기에는 주사위를 좀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술을,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변해갈 거예요. 사전적 의미처럼 사전 속에 있는 단어가 시대마다 막 변하는 것처럼 마술도 그때마다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에 어떤 마술 나왔어요? 미디어 마술 나왔잖아요. 인스타 마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가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크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시대만 보면은 굉장히 좁단 말이야. 우리 미래를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과거는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 그럼 우리 시야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예측하긴 어려우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술이 변해왔고 뭐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렇게 업앤다운을 보면서 이 그래프대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개소리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나중에 가가지고 이 좁은 이 선입견 가지고 말이야 이 마술은 지켜야지 뭐 이런 개소리는 하지. 물론 지켜야겠죠. 지켜야겠지만 근데 마술은 제가 말했다시피 안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 도구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마술 도구가 아니에요. 예, 마술이 성립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법칙을 막 이용해가지고 막 신기하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좋은 형태의 마술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좋은 형태의 마술은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이 납득이 될 만한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술 도구, 이제 마술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렉처트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마술로만 태어난 그런 도구는 없을 거고, 아마 그런 도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마술 도구라는 게 사실상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마술의 본질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마술사가 이렇게 행하는 행위들,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보의 불균형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납득이 될 만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사실상 마술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고가 없이 그냥 마술을 배우다 보면은 안 좋게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안 좋게는 아니고 좀 약간 좀 좁게 마술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로지 새로운 마술만 추구한다든지, 오로지 새로운 현상만 추구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마술 할 줄 아니까 저 마술 배울래, 저 마술 할 줄 아니까 저 마술 배울래, 저 마술 할 줄 아니까 저 마술 배울래. 계속해서 새로운 마술만 배우는 거야. 그 본질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배워가지고 결국 본질을 나중에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걸 알고 가는 거라면 이제 좀 더 이런 걸 알고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바인 앤 컨커, 저희 가게에서 마술 도구를 찍는데, 그 마술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법 영상을 찍을 때 기술 설명 많이 없어요. 대신 어떤 설명하니까, 이때 이 사람 보시고요, 이때 이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를 볼 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어텐션 시프팅을 굉장히 많이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이용해야지 오히려 쉬운 마술도 더 대단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거. 물론 이제 사실은 더 많습니다. 또 막 심리학적인 것들 막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가, 또 어떻게 그걸 깨는가. 그럴 때 이제 어법, 화법 이런 거에서 이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강조하고 암시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할 때 보면요, 전부 다 지시고 암시예요. 보시면은 이게 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관객은 정말 진짜 센 관객이야.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는 다요. 카드 섞으세요, 카드 고르세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관계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지시면 듣는단 말이야. 그럼 이 지시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게 하는 그 방식. 하지만 그 지시는 숨겨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아마 이제 다리엘 피치키가 이제 말하고 싶은 마술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미스테리라는 이제 그 가치가 있어요. 미스터리, 뭐 무슨 뜻인지 알죠? 미스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그냥 미스터리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잘 모르겠는 거, 약간 미지의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작용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게 좀 어려워요. 요즘 패러다임에선 그게 좀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 렉처노트에 이제 여러 가지 옛날 마술 포스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들 악마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미스터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막 영혼, 그러니까 약간 서양 미신 이런 거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마술의 역사를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막 이제 미신, 주술 이런 거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들고 와서 좀 소개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간단한 거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이제 옛날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권이 강화된 시절이다 보니까 악마를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 얘기도 엄청 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을 잡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마녀사냥 칠 때 마술사들은 과연 살아남았을까? 아주 불쌍한 스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인 측면이 서양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까지도 있는 게 재채기 하면은 God bless you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과학적인 건 아닌데 재채기 이런 게 그러니까 영혼이 약간 몸에 기체로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영혼이 빠져 악마가 막 이제 영혼을 가져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도 있고, 물론 이제 그냥 일부 미신이죠. 다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가 있었지? 해컵, 그러니까 이제 딸꾹질 같은 것도 이제 악마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민간요법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스터리. 근데 공연 마술, 그러니까 요즘에 공연 마술이기 때문에 미스터리라는 가치가 많이 사라졌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 마술을 할 때 트릭을 전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술 보여줄게 했는데 친구들이 야, 너 초능력자야?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카드 마술이나 동전 마술이나 이런 공연 형태의 트릭이 전제된 마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다면 약간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거나 한 100년 전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트릭을 전제하기 때문에 미스터리가 사라져요. 예. 그게 마술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마술사들의 굉장한 뭐라 그럴까나 단점,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맛을 보여주고 나서 특히 한국 사람들에서 많이 하는 말이 그 눈속임이지, 그 속임수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트릭을 전제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칭찬이기도 해요. 초능력처럼 보였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한 추세거든요. 그럼 결국 미스테리라는 어떤 좋은 가치가 많이 사라져요. 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100년 전에는요 강령술이 있었어요. 강령술. 그게 뭔지 알아요? 강령술이 뭐냐면은 망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네, 망자를. 죽은 사람을 이게 영혼을 불려와, 영혼을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영혼이랑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그걸 보는 관객들이 지금 우리가 누가 강령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전 쇼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때 믿었어요. 그 셜록 홈즈의 작가가 이제 코난 도일이잖아요. 코난 도일이 그걸 아주 맹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난 도일 정도의 그런 엘리트가 그걸 물론 이제 코난 도일도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 한 2년 사이에 이제 가족들을 많이 잃어서 이제 여동생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보신 게 결국 마술사들이죠. 예. 매직 서클이나 후디니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너무 트릭을 전제하기 때문에 트릭을 전제하는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스터리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마술사들이 아무리 막 미스터리를 주려고 노력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시꺼멓게 입고 막 목소리도 깔고 막 무대 효과가 있다면 연기도 막 이래도 아무리 연기가 잘 나와도 요즘 사람들은 무대 설치 잘했네, 연기 효과 죽이네, 이펙트가 좋네, 스모키 뭐 CO2라고 하면 CO2가 많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가치가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또 방법을 찾아낸대, 마술사들이. 어떤 식으로 찾아내냐면은 멘탈리즘이라는 장르가 이제 아마 저는 이제 데런 브라운이 아마 이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고 치는데, 이제 그러니까 멘탈리즘이라는 장르가 또 이렇게 생겨버려요. 사실은 마술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면은 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근데 마술입니다. 예. 퓨어 멘탈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이프티 없이 공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릭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체면 공연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좀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실패해도 그냥 실패했네 이렇게 넘어갈 때 있는 것도 좀 봐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멘탈리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마술사와 벽을 딱 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은 마술사들이 쓴 책이고요. 그 사람들이 렉처를 내서 판매하는 곳도 마술샵, 뭐 마술 관련된 이렇게 마술인들한테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 산업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철저하게 멘탈리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네, 멘탈리스트라고 표현하죠. 왜? 그래야지 뭔가 미스터리함이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졌어요.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멘탈리스트들이 초능력이 있어서 멘탈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저는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죠.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그러니까 요즘의 멘탈리즘들은 대부분 한 60% 이상은 약간 사회실험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의 마인드 리딩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이게 행동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약간 마술이 아닌 나만의 어떠한 고유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약간 미스터리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멘탈리즘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멘탈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저는 멘탈리즘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멘탈리즘 하면은 보통 이제 코린다라고 13스텝 그 멘탈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멘탈리즘의 이제 바이블 이제 교과서 이제 성서 정도로 여겨졌는데요. 뭐 그전에는 뭐 안내만 뭐 이런 식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예 좀 다른 멘탈리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코린다 그때쯤 안내만 이때쯤 마술을 했을 때는 마술의 멘탈 매직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인드 리딩, 그렇죠? 마인드 리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딕션, 예언이죠. 욕이 되니까 예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좀 텔레코시네시스, 그러니까 이제 염력이죠. 그러니까 정신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인다. 근데 요게 요즘엔 안 해요. 요즘 멘탈리스트들은 텔레코시네시스를 하지 않습니다. 메탈 밴딩도 안 해요. 예, 메탈 밴딩도 이제 염력 중에 하나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마인드 리딩, 생각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예언인데, 이제, 뭐, 코인시던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코인시던스를. 이제 우연인데, 우연히 연속으로 이름으로써, 이제 사실상 프리딕션이었다. 이런 약간 사회실험 느낌이 있는데, 재미나게도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설득력을 가지게 하고, 동시에 미스터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막 멘탈리스트들이 멘탈을 막 해요. 근데 재미난 건 어떤 선을 지키냐면은 초능력자로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리학이 발달하기보다는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대중들에게 친숙해지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야, 심리학을 이용하면은 이거 막연한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심리학을 배우면 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배운 사람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막 하는데, 어떤 이제 프레젠테이션, 멘탈리즘 연출을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은 돼요. 그 선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거를 더 해요. 네, 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저게 오케이 뭐 초두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저렇게 될 수는 있어. 근데 저렇게 많이 그리고 저렇게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란이 오면서 여기서 미스테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믿기도 해요. 저 사람은 너 눈빛만 보면 네 생각 알아맞힐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을지도 몰라 라는 거죠. 예, 그런 선을 아주 잘 지키면서 지금의 멘탈리즘이 구조적으로 잘 착실하게 쌓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지금 시대는 멘탈리즘이 굉장히 훌륭하게 너무너무 멋있고 굉장히 길을 잘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멘탈리즘에 대한 제 분석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나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제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래 왔다는 걸 내가 아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멘탈리즘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결해 나오고 있네가 제 이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컨텐츠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마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더 좋을지, 또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반 좀 넘었거든요. 사실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떡밥 회수하는 게 너무 많아. 미안한데 떡밥 회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술을 좋아하니까 혹시 여기까지 잠 안 들고 들으셨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 말하는 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뭐 짐스 마이어, 뭐 다이어페스키, 이번에 최근에 읽었던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냐. 어떤 여러 가지 역사서나 이론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물론 제 생각이 나왔지만 사실상 그 글들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저만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이고 그분들의 글을 영향을 받아서 저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맞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러한 저의 해석과 저의 이론을 한번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게 보통 이제 사유라고 표현하죠. 또는 성찰. 그냥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그냥. 왜?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술이 무언가? 정면이 틀렸는데요?
마술은 정보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에이, 그런 뜻, 달의 비치기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된다면은, 물론 메카닉적으로, 기술적으로 뭐가 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술 자체가 늘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네요. 네, 이 영상이 뭐 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오늘은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것을 정의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마술이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뭐 정말 대단하시네요. 1시간 반 동안 이걸 다 듣고 계시다니.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 영상은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제, 마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 궁금하기보다는 정명님의 나보고 나한테 존칭을 쓰네. 정명이, 모르겠다. 저의 그 생각을 알고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또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거 말고 이게 1화고 만약에 2화를 찍는다면은 아마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마술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술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좋은 사례와 함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렉촌트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재미없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